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 박사입니다. 오늘은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계단 내려갈 때만 아픈 것 같고 좀 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참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겁이 나고 외출이 줄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집안일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퇴행성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이 조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다리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내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주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요즘 왜 외출을 싫어하시는지, 왜 자꾸 앉았다 일어날 때 찡그리시는지, 왜 시장 다녀오면 다리가 빠진다고 하시는지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이나 손가락, 허리, 어깨처럼 관절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시는 가장 쉬운 실천 팁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행성관절염은 흔히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과 주변 구조가 오랜 시간 손상되고 닳으면서 통증과 뻣뻣함, 움직임 제한이 생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젊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체중, 근력, 잘못된 자세, 관절을 오래 무리해서 쓰는 습관, 예전 다친 이력,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행성관절염을 그저 아픈 병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드니 관절이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더 아파서 더 안 움직이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줄어들고, 산책도 줄고, 예전 같으면 가볍게 하던 외출도 큰 결심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기분도 가라앉고 몸 전체가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 기분, 자신감,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받는 곳이라 영향이 더 크게 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버스에서 내릴 때,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이럴 때 아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용하고 나면 아프고 쉬면 낫는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버티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면
붓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심하면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관절 자체뿐 아니라 주변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큰 병은 아니지만 통증과 함께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붓기까지 반복된다면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못 알려진 생각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움직이면 더 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해서 관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되 통증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절 주변 근육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분들도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꾸 누워만 계신다고 게으르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혹시 움직이면 아프니까 몸을 덜 쓰게 된 건 아닌지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프신데도 참고 계속 무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안 움직여도 문제고 무리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통증의 정도와 생활의 변화를 같이 관찰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집 앞 마트 정도는 가볍게 다녀오셨는데 요즘은 한번 다녀오면 다리를 주무르거나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다. 계단을 특히 싫어하신다. 차에서 내릴 때 잠깐 멈칫하신다. 이런 변화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초기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신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넘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나 손가락이 잠깐 뻣뻣한 느낌이 든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한두 걸음이 유난히 불편하다. 계단 내려갈 때 유독 더 찌릿하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예전 같지 않다. 오래 걸은 날은 저녁에 관절이 더 묵직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종일 아픈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불편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야말로 생활 습관과 운동, 체중 관리, 진료 시점 판단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아픈 분들, 쪼그려 앉는 자세가 힘든 분들, 양반다리 후에 펴기 힘든 분들은 무릎 앞쪽이나 안쪽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이 붓거나 물이 찬 느낌이 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염증 반응이나 관절 자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 통증이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다른 관절 질환도 있고 통풍, 염증성 질환, 외상 후 문제,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처럼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이 오랫동안 심하게 뻣뻣하고 양쪽 작은 관절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며 전신 피로감이 함께 심하다면 다른 원인도 의심해야 합니다. 또 갑자기 한 관절이 유난히 붓고 열이 나고 몹시 아프다면 단순 퇴행성 변화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파스만 붙이며
몇 달을 버티시는데 그렇게 버티다가 걸음걸이까지 무너지면 주변 근육과 다른 관절까지 연쇄적으로 무리가 갑니다. 한쪽이 아프면 자꾸 반대쪽에 체중을 싣게 되고 그러면 멀쩡하던 쪽도 따라서 아파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리와 고관절, 발목까지 자세가 변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래 가면 무릎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움직임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더 아픈지, 붓기나 열감이 있는지, 쉬면 좋아지는지, 밤에도 아픈지 이 4가지만 간단히 기억해 두셔도 병원에 갔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습관입니다. 감으로만 설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이렇게 관찰하면 통증 양상이 훨씬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오늘도 무릎 아프세요? 이렇게만 묻지 마시고 어느 때 더 아프신지, 계단이 더 힘드신지, 붓는 날이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병원을 제때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집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3가지입니다. 관절의 과한 부담은 줄이고 주변 근육은 지키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체중입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중이 늘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체중이 줄어도 무릎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과식 줄이기, 야식 줄이기, 단 음식과 음료 줄이기, 단백질과 채소를 더 챙기기처럼 지속 가능한 방식이 좋습니다. 2번째는 운동입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많이 걷거나 통증을 참고 강하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관절이 굳어 있으니 바로 무릎을 혹사하지 말고 가볍게 발목 돌리기, 허벅지 힘주기, 무릎 천천히 펴기,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처럼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에서 특히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잠깐 유지하는 동작, 다리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리는 동작, 벽을 짚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처럼 안전한 범위의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도 스트레칭, 근력 강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약간 뻐근한 정도를 넘어서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붓거나 열이 나거나 그날 밤 더 아프다면 그건 지금 운동 강도가 내 관절에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참는 훈련이 아니라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갑자기 등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 깊은 스쿼트, 바닥 생활 오래 하기 같은 것을 무리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낮은 의자보다는 조금 높은 의자가 낫고 한 번에 벌떡 일어나기보다 엉덩이를 먼저 앞으로 당겨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습관, 무릎을 심하게 꿇는 자세, 쪼그려 앉아 오래 일하는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쪽이 좋습니다. 또 신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신발, 굽이 높거나 바닥 충격이 큰 신발은 관절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에 맞고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안정적인 신발이 일상 보행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찜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뻣뻣하고 굳은 느낌에는 따뜻한 찜질이 편할 수 있고 운동 후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는 냉찜질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찜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아픈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생활에서 무엇이 부담인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아프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 움직일 기회를 만들어주는 도구이지 무리해도 괜찮다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바로 하루 3번 30초씩 허벅지에 힘 주기입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고 잠깐 유지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거창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자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겠다 하실 때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관리하고 어느 순간에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괜한 불안도 줄고 반대로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통증이 몇 주 이상 계속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이 눈에 띄게 힘들어졌다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거나 물이 찬 느낌이 들거나 자꾸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밤 통증입니다. 원래는 쓰고 나면 아픈 쪽이 많았는데 이제는 쉬고 있어도 아프고 밤잠을 방해할 정도라면 진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가 휘는 느낌, 걸음걸이 변화, 관절이 자꾸 빠질 듯한 느낌,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정감입니다. 이건 단순 통증을 넘어 기능 문제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감, 심한 붉어짐, 갑자기 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 퇴행성 변화만이 아니라 다른 염증성 문제나 응급 확인이 필요한 상황도 있으니 빨리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또 넘어지거나 다친 뒤에 통증이 시작됐다면 그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증상을 듣고 관절을 보고 만져보고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진과 진찰, 엑스레이로 진단에 도움이 되며 필요하면 다른 검사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곧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나 중간 단계에서는
운동, 체중 조절, 물리치료, 약물, 보조기, 주사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고 관절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상담하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병원 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몰아붙이기보다 예전보다 걷는 게 불편해 보인다, 외출이 줄었다, 계단이 힘들어 보인다, 밤에 아파서 자주 깨신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차분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열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실 때는 그동안의 통증 양상, 붓기 여부, 어떤 동작이 특히 힘든지 간단히 적어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도 너무 참지 마시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제때 살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 관리하고 무리를 줄이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생활관리 도움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원인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붓고 뜨겁고 열이 나면서 몹시 아프거나 걷기 어렵고 관절이 잠기듯 움직이지 않거나 다친 뒤 통증이 심하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무릎이 조금 아프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내 생활과 움직임을 지키기 위해 초기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통증을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하루하루 작은 움직임부터 차근차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이 아픈 분들이 집에서 조심해야 할 운동과 도움이 되는 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